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그러면 순서는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워크욱님이 비트코인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도미넌스 차트, 리플 달러 차트는 포토님이 의견 주신 부분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Q&A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현재 7,460달러로 어제 지난 저점이었던 7,700달러를 깨고 내려온 이후에,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비트맥스에서 롱 물량 2억 달러 정도 롱 물량이 청산이 됐고, 추가 제가 이제 오전에 확인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뭐 큰 금액이 청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2억 달러 정도 롱 청산이 있은 이후에 지금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주황색 테더 차트를 열었는데, 일단 테더에서는 큰 변동사항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기 전에 테더가 먼저 빠지거나 그런 모습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테더는 그냥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이 위치를 제가 전체적으로, 테더 차트는 지울게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채널을 열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보라색 360일 이평선이 지금 채널 바닥을 따라서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 지금 물론 7,490달러고 채널 바닥은 이 360일 이평선이 지나는 6,65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공간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뭐 한 800달러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저는 이제 8,000달러도 마찬가지고 뭐 7,000달러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제 채널 바닥까지 내려와서 6,650달러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지금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어떤 분이 손절 라인, 비트코인 손절 라인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여기서 제가 이걸 손절해서 밑에서 받겠다, 만약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져서 이 360 채널 바닥까지 내려온다라고 제가 분석을,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뭐냐면 여기서는 비트코인은 그냥 매수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건 약간 성향의 차이이기도 한데, 그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제가 이제 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20주 이평선이 돌아 나갔을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 관점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어떤 분들은 20주 이평선 돌아 나간 걸로는 부족하다, 뭐 35주, 뭐 박빌브님 같은 경우는 35주 이평선 위로 안착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어떤 기준을 잡고 보느냐, 그래서 좀 더 나는 안전한 자리에서 비트코인을 사겠다, 매수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 예를 들어서 뭐 수렴했던 이 11,000달러를 돌파해서 넘어갈 때, 그때 완전하게 상승장으로 진입을 했을 때 뭐 사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지금 하락 추세,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이 추세선, 이 추세선을 현재 자리에서 돌파했을 때 한 뭐 9,300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라인을 난 돌파해서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면 그때 매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물리더라도, 만약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물론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은 홀딩 물량만 두고 있고, 저는 이제 리플을 계속해서 이제 알트코인을 사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도미넌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보다는,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건데, 비트코인 상승률보다는 알트코인 상승률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알트코인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만약에 산다, 매수 시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들어가서 산다라는 겁니다. 분할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손절은 없습니다. 손절 없이 그냥 계속해서 분할 매수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채널을 그려서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뭐냐면 지금 위치는 채널로 놓고 위치를 체크를 해 본다라고 하면, 올해 초에 한번 볼게요. 만약에 작년 말에 내가 비트코인을 못 사서 아쉽다, 아쉬운 마음이 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내려온 이 위치, 그러니까 어제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더 이제 가격이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위치는 보시면 이 12월 달로 체크를 해 본다라고 하면, 12월에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12월 최저점에 사는 것과 동일한 위치입니다. 가격은 물론 이때 이제 3,130달러까지 빠졌는데,
물론 가격은 지금 2배 높은 가격이죠. 절대 금액은 높은 가격이지만 이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평가를 해 본다라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비트코인 작년 12월에 내가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하면 3,100달러에 사는 것과 동일한 저는 이제 위치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싼 위치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이 3,100달러 그 이후에 이렇게 채널이 올라오면서 물론 이때보다는 가격은 높았습니다. 이 3,300달러가 가격은 높았는데 이때가 지금 채널 바닥으로 지금 체크됐죠. 그래서 이 3,300달러 물론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올라오다가 이때처럼 또 빠진다라고 하면 가격은 더 높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는 더 낮은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위치는 그만큼 싼 위치에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손절은 없이 그냥 매수 관점으로 이제 보고 있고, 대신 지금 봤을 때 도미너스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에서도 예, 대장 역할을 하는 리플을 매수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일봉 차트 현재 위치에서 그러면 4시간 봉으로 놓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하락쇠기형 이 각도를 높인 이 하락쇠기형의 하단부까지 내려왔다. 물론 약간 깨고 내려왔는데요. 어제 새벽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이 하락쇠기형 하단부를 살짝 이제 이탈하고 지금 다시 이제 올라와서 이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일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바로 하락하기보다는 우선은 이제 반등을 해주고 반등해준 이후에 그 다음에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하락할 거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이따 리플 차트 설명을 드리면서 포토님 의견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의견하고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017년도 3월달 도미너스 차트도 그렇고 리플 차트도 그렇고요. 2017년도 3월달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3월달에 비트코인이 이제 어떻게 리플과 같이 맞물려서 움직였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해서 갈지, 아니면 반등했다가 한번 눌러주고 다시 상승해서 넘어갈지,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따가 리플 차트 보면서 같이 나머지 비트코인 차트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워크훅님이 의견 주신 비트코인 의견을 이제 같이 보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워크훅님이 차트 의견을 주셨는데 3일 차트에서는 200 EMA 플러스 SMA들이 있는 부분이 7100에서 7200 정도인데 여기를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5500달러 같은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테스트하고 반등이 되는지 나중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월 차트에서는 10일 플러스 21일 이평선들이 모이는 부분이 6900달러입니다. 여기서 두 이평선이 크로스가 난 2016년 4월에는 올라갔는데 지금도 크로스가 났다는 거에 희망이 생기지만 충분히 테스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이제 올려주셨고요. 차트 그림을. 이건 제가 9월 말에 올린 차트인데 지금 피보나치 채널을 다시 그려보니까 현재 가격이 피보나치의 50%인 빨간 선에 와 있네요. 아직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은 저점에서 고점을 이은 61.8%, 65% 사이와 채널의 61.8%, 65% 사이가 맞물리는 부분인 이 6,900달러, 7,200달러 사이까지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워크훅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크훅님이 지금 9월달에 이렇게 여기서 올라와서 9,000달러까지 찍어주고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을 해서 이 7,200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맨 마지막 그림을 보면 지금 이제 아까 맨 마지막에 써주신 내용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피보나치 채널로 봤을 때, 지금 50% 이 빨간색 부분에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피보나치 채널의 이 61.8%와 65% 그리고 지금 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61.8%와 65% 이 두 라인이 겹치는 이 초록색 영역이 이번 이제 조정의 어떤 조정 마지막
구간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 6,800달러에서 6,900달러에서 이 7,200달러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하락 나오는 상태에서요. 지금 이제 지금 8,000 잠깐만 원화 차트고요. 달러로 지금 여기죠. 잠깐만요. 달러로 지금 7,400달러인데 지금 7,400달러에서 우선 반등이 나온다. 아까 지금 제가 리플 차트 이따 같이 리플 차트를 보면서 2017년도 3월 달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에서 바로 7,200, 6,900까지 빠지기보다는 한번 반등이 나오고 반등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재차 하락해서 아까 이제 지금 워쿵님이 이야기해 주신 이 6,900, 7,200까지 거의 채널의 바닥까지 내려와서 바닥을 터치해주고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녹색 구간이 피보나치 채널의 61.8%, 65% 그리고 이 고점부터 내려오는 61.8%, 65%가 같이 겹치는 구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워쿵님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고요. 그러면 도미너스 차트 보기 전에 먼저 리플 달러 차트를 먼저 볼게요. 보고 포토님 의견하고 같이 이제 비트코인 차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포토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드디어 마지막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어제 급락하고 그때 이제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위 이미지는 2017년도 3월 17일 기준으로 4시간봉 차트입니다. 이날 XRP는 8.4% 하락 이후에 역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과연 과거와 같이 움직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 그럼 이제 포토님이 올려주신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리플 달러 차트 4시간봉 차트인데 지금 이제 포토님이 올려주신 차트를 보면 맨 밑에 있는 게 그 지금 현재 2019년도 10월달 리플 차트입니다. 이렇게 상승 채널을 따라서 올라가 주다가 지금 이제 어제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와서 이렇게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2017년도 모습으로 봤을 때 3월 17일에도 이와 같이 8% 넘는 하락이 나왔고 8% 넘는 하락 나온 이후에 이렇게 4시간봉에서 흔드는 모습이 나오다가 하루 정도 흔드는 모습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렇게 다시 장대 양봉 만들어주면서 이평선 돌파시키고 다시 안착해서 상승해 나가는 이런 이제 그림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모습을 리플 달러 차트 현재 모습 지금 이제 포토님이 의견 주신 이 부분을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현재 모습과 일단 이제 이평선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달러 차트에서 20일 이평선이 50일 이평선은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줬고 지금 이제 120 이평선을 아직까지 못 넘어갔어요. 못 넘어갔는데 그 위치를 이제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20일 이평선과 이 50일 초록색 이평선이 2017년도에 골든 크로스 났던 때가 3월 13일입니다. 3월 13일이고 방금 전에 이제 포토님이 의견 주신 그 하락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이 3월 17일 이 음봉 나온 이 자리예요. 이 자리고 이 지금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차트 이 라인 차트가 이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이 라인 차트로 봤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고 지금 리플 이렇게 8% 넘는 하락 나왔을 때 비트코인도 같이 빠졌죠. 빠졌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같이 상승합니다. 리플하고 같이 상승했다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와요. 비트코인은 이 저점 만약에 지금 위치라고 하면 이번에 7,400달러 이 7,400달러를 깨고 다시 한번 내려온다. 그래서 아까 이제 워크홍님이 의견 주셨던 그 부분과 지금 2017년도 3월 모습과 이제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서 리플은 올라와 줍니다. 장기평선 돌파시켜주고요. 이 121 평선도 돌파시켜주고 2017년도 3월 달에는 이 기간 자체가 지금 이 8% 하락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돌파를 시켜줬는데 일단 기간은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기간을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11월 7일 8일 스웰 있는 날짜에 맞춰서 좀 이제 기간을 약간 더 연기시킬 수도 있고 좀 더 맞춰서 진행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7년도 3월 달 모습과 동일하게 날짜는 진행되지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20일과 50일 이 당시에 골든 크로스 나고 3일 뒤에 바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 났던 때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20일과 이제 50일 골든 크로스 나고 제가 이제
잠시 뒤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시간이 좀 지났고 이때는 이제 3일 만에 이렇게 하락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 장대 한번 만들어주면서 돌려 세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때랑은 기간적으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근데 기간으로는 차이가 나더라도 이 모습, 진행되는 모습은 저는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리플이 먼저 이렇게 올라와 주고요. 아까 이제 4시간 봉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상승해서 장기 이평선 안착하고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올라가 주면서 장기 이평선에 완전히 안착해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여기에서 장기 이평선 안착해 주게 되면 이 지금 달러 차트에서 장기 이평선 안착, 그리고 BTC 차트에서 그 200일 이평선 위에 안착, 4,000사토시 위에 안착을 해 줘야지 제가 이제 6,000사토시를 넘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장기 이평선 안착해 준 이후에 BTC 차트도 4,000사토시 안착, 그리고 달러 차트도 장기 이평선 그 0.4달러 정도, 그러니까 0.34달러죠. 400원 정도에 안착을 해준 이후에 그때 이와 같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 상승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은 하락을 한 번 더 합니다. 이 하락을 한 번 더 하죠. 하락을 한 번 더 하고, 이 비트코인 마지막 하락이 아까 이제 워크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6,900달러, 7,200달러, 아까 그 차트에서 봤던 이 마지막, 이 차트가 아니죠. 이 지금 피보나치 채널의 61.8%, 그리고 피보나치 고점과 저점에까지 내려오는 이 피보나치에서 같이 겹치는 이 61.8% 이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락의 비트코인은 한 번 더 진행이 되고, 근데 이제 리플은 이때 이미 장기 이평선 돌파시키고 안착해 준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리플이 먼저 다시 상승해서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따라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래 제가 예상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에서 이제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기다리다가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기다리다가 리플이 먼저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지금 이제 이 구간이 예상했던 모습은 이제 여기였던 거였죠. 여기였던 거였는데 이게 이제 바뀐 겁니다. 이게 틀려서 지금 이제 여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비트코인 하락이 더 남았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 평선이 아직 넘지 않았기 때문에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이제 포토님이 의견 주신 3월 17일 이 모습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플은 그럼 이제 어제 나왔던 그 하락이 거의 이제 진짜 마지막 하락이 될 것이고요. 물론 중간에 이 아래 꼬리 보면 어제 하락보다 더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크게 흔드는 과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크게 흔들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장기 평선에 안착하는 리플은 이제 모습이 나오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도 같이 한번 상승해줬다가 눌러주고, 리플이 상승 출발해주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제 포토님하고 워크훅님, 그러니까 워크훅님 비트코인 차트 의견, 그리고 지금 포토님 차트 의견, 리플 차트 의견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이와 같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위치 차트를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면 6월달 고점 찍고 현재 고점 찍고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지금 이제 리플 차트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보면 20일과 50일 골든크로스, 이 수직선으로 지금 체크해드린 이 자리에서 골든크로스 만들어주고, 아까 이제 2017년도에는 3일 만에 이 52평선을 깨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3일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걸렸죠. 보시면 날짜를 체크해보면 지금은 거의 한 13거래일 이렇게 상승해 주다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8% 넘는 하락이 나왔고, 하락하면서 이렇게 51 이평선 깨고 걸쳐있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지금 아까 그 리플 차트 다시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번 하락을 이제 마지막으로, 물론 중간중간에 흔드는 과정이 있겠지만 리플은 먼저 상승해서 올라가 줍니다. 올라가지고 비트코인도 일단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이제 리플은 장기 이평선 돌파시켜서 안착을 하고, 비트코인도 올라오다가 비트코인은 재차 하락해서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리플은 장기 이평선 돌파한 이후에 뚫어주고 조정을 받긴 받는데 그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받는 그런 조정이 나오고, 리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해서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2017년도 3월 달로
모습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기간은 아까 이제 포토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3월 17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남은 기간이 스웰 때까지 남은 기간이 보시면요, 지금 이제 13일 정도 남았습니다. 13일 남았고, 지금 이 날짜를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 13일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포토님 의견대로 하면 이 3월 17일, 18일 지금 이 20일과 50일이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50일 이평선 깨고 내려온, 지금 이제 이 자리로 봤잖아요. 3월 17일. 여기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흘러갔는지 그 기간을 한번 체크해 보면, 이 3월 17일 이후에는 이 채널 중반까지 16거래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의 모습은 지금이 훨씬 더 많이 걸렸고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20일과 50일 골든 크로스 나고, 2017년도 3월 달에는 3거래일 만에 50일 이평선 깨고, 지금은 13거래일 동안 상승하다가 50일 이평선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다른데 나머지 그 상승했던 기간을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 스웰 전까지 13일 남았고, 이때 2017년도는 이제 16일 만에 채널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스웰 전까지 이와 같은 채널 중반까지, 물론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한 기간이 남았는데, 이 채널 중반까지 상승할지 아니면 채널 중반까지 상승을 안 하고 아까 이제 이렇게 장기 이평선만 넘어가는 이런 상승이 나올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스웰에 맞춰서 호재 기사를 던져주면서 대중의 어떤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사도 한번 땡겨준다라고 하면, 마케팅 효과 측면에서는 이렇게 채널 중반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이거는 흘러가는 모습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간은 약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은 달라지더라도 이런 흘러가는 패턴 자체는 3월 달과 이제 거의 비슷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도미너스 차트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Q&A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너스 지금 68.28로 어제 비트코인 하락하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하락을 했는데, 도미너스는 어찌됐든 68.3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고, 약간 그 와사비님이 제공해 주시는 도미너스 차트와 지금 이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하는 도미너스 차트가 약간 달라요. 지금 보시면 그 와사비님이 제공해 주는 도미너스 차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이거를 4시간 번호 좀 볼게요. 4시간 번호 보면 지금 우선 이 68.3, 이 68.3을 깼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이 68.3을 지금 어제 도미너스가 깨고 내려와서, 지금 깬 이후에 이렇게 이제 반등 나와서 일단 다시 68.3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 검정색 실선이 와사비님이 제공해 주시는 도미너스 차트인데, 이 와사비님이 제공해 주시는 도미너스 차트를 보면 지금 이 차트는 보시면요, 지난번에 이 121선 깨고, 이때가 이제 121선 깼던 날이죠. 깨고 내려온 이 저점, 반등 나온 이 저점, 그리고 10월 18일 이렇게 재차 하락해서 반등했던 이 라인을 아직까지는 못 깼습니다. 아직 못 깼죠. 이 못 깬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트레이딩 뷰 차트랑 이 차트가, 와사비님이 제공해주는 차트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와사비님이 제공해주시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제외하고 탑 15개 코인을 놓고 만든 이 도미너스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을 포함시킨 차트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형 알트코인들, 어제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뭐 BSV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 이오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대형, 그러니까 시총 15위 안에 들어가는 대형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하락할 때 거의 비트코인 따라서 같은 거의 비율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럼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시장이 끝났다. 비트코인도 끝났고 알트코인도 이제 시장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들려고 이렇게 이제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미너스 차트가 이 15개 대형 알트코인, 그러니까 개인들이 대부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약간 벗어나서 어떤 중대형 알트코인들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링크 같은 경우는 36,000사토시로 이미 지난 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일봉이 완전 정배열되어 있죠. 완전 정배열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주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물론 BAT도 보시는 것처럼 200일 이평선, BTC 마켓 20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지금 이제 안착하려는 모습입니다. 리플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리플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리플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리플은 여기서 조정을 받았는데, BTC 마켓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보시면 BAT 같은 경우는 200일 이평선에 안착을 했다. 200일 이평선에 안착했다라고 하면 이제 리플로 이야기하면 4,000사토시에 안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에서 어떻게 보면 티가 안 나는 종목들은 이미 이제 제 갈 길을 먼저 가고 있다. 제 갈 길을 가서 이미 신고가도 내고 상승을 꾸준히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시총에서 티가 나는 대중들이 좀 눈치를 챌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죽이면서 같이 죽여서 도미넌스 차트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차트를 봤을 때는 전체 제공하는 모습은 이 68.3을 깼기 때문에 일단 전체 중소형 알트코인들 움직임까지 같이 포함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이제 도미넌스도 지난 저점을 깨고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사비님이 제공해주는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트레이딩뷰에서 제공하는 도미넌스 차트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Q&A를 보고 Q&A 한 3분 정도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작은 기다림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업비트 해킹 소식이 있던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하드웨어 지갑은 2개 구매해놓고 아직 옮기지 못했네요. 임시로 국내 4대 거래소 2군데에 가지고 있는 자산 분산시키긴 했는데 해밀리 여러분들도 해킹에 대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불화살님도 그러고 보니 뜬금없는 메일이 어제 왔거든요. 제 이메일 계정 등이 해킹되었다며 자기한테 코인을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일단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비트 자체가 해킹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업비트 관련된 업비트를 사칭한 그런 메일을 이제 그 해킹하는 사람들이 해커들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받았어요. 뭐냐면 네이버에서 뭐 보안 관련된 이메일이 해킹됐다. 그래서 당신의 이메일 비번을 새로 바꿔라. 그리고 똑같이 그 네이버에서 보내는 것과 똑같은 형식의 어떤 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면 그 전에 네이버에서 그 네이버 메일 담당자들이 보내는 그 보안 담당자가 보내는 메일과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그 이메일 로그인 주소와 이메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대중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디 가입할 때 요즘에 이제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입하는 주소를 다르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주소 자체를 아이디를 바꿔서 내가 이제 로그인 전용 아이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무엘님이 이 보안 관련돼서 좋은 내용을 이제 올려주셔서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설명란에 이 사무엘님이 올려주신 이 내용을 이제 붙여놓을 테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체크를 쭉 해보시고 만약에 본인이 여기에서 아직까지 하지 않은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꼭 반드시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이메일 주소는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뭔가 가입을 할 때, 회원 가입을 할 때 요즘엔 다 이메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그인 아이디랑 이런 노출되는 아이디랑 분리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매일 그 로그인 할 때마다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로그인 확인하는 메시지를 받고 제가 그 제 핸드폰으로 마지막 승인을 눌러줘야지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승인을 안 누르면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하게끔 이렇게 매일 이중 인증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구글 OTP를 설정하시든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인증을 따로 받으시든 이렇게 이제 따로 받으시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ICO 가입을 하는 아이디를 새로 만든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아이디는 따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메일에서 메일 특히 이제 첨부 파일이 있는 메일 같은 경우는 함부로 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첨부 파일을 보내서 메일을 열었을 때, 특히 이제 뭐 보안 담당자다,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슨 내가 거래소 사칭해서 거래소 관리자다 라고 하면서 첨부 파일을 넣어서 이제 보낸 것들은 절대 여시면 안 됩니다. 확인 분명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공장소 와이파이 사용금지 여러가지 내용 쭉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시고 내가 혹시라도 이 보안 관련돼서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설정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그인할 때 귀찮더라도 항상 OTP는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파란 하늘 정상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존버 2년차 현재 상승 없는 장이 계속되는 과정에 우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에만 맞춰서 뜬구름 잡는 거 아닌지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만 답답하네요. 영상은 매번 잘 보는데 상승은 안 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설문조사해서 봤을 때는 리플 비중이 포트폴리오에서 아마 대부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리플 비중이 절반 이상 넘어가는 분들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리플을 놓고 봤을 때는 달러 차트로 놓고 봐도 지난번 이제 275원이 저점이었고요. 그 이후에 꾸준히 상승해서 일단 지금도 그때 저점보다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BTC 마켓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달러 차트 리플 차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40%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아까 뭐 링크 차트도 보여드렸고, 이 BAT 차트, 어제 뭐 TLE온 차트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이미 이제 시장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상승을 안 하고 있다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거는, 이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근데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이 대중들이 느끼기에,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전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다시 이제 7,400달러까지 내려오니까 시장 참여자들 또는 대중들, 밖에 있는 대중들이 보기에는 이 시장은 끝났다, 이 시장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력들이 의도가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시장은 저는 돌아 나가서 상승이 시작이 됐고 상승 진행 중에 있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음으로 이제 SBN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거래량이 바닥인데 저렇게 상승시켜줄 시드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MW님이 한 거래소보다 전체 거래량은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이 코인트레이더.pro, 여기 이제 리플 마켓캡, 그래서 전체 거래소들 전체 다 합을 모아놓은 차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3월달 거래량하고요, 지금 거래량하고 비교해 보시면 지금이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2017년 연말 고점에 이렇게 터졌던 그 거래량보다는 적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2017년도 3월달하고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그 3월달 모습보다는 현재가 훨씬 더 거래량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아마 이제 그 지금 SBN님 이야기는 예전에 지금 각 거래소별로, 만약에 업비트라든가 뭐 코인원 이런 각 거래소별로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거래소 거래량 같은 경우는 2017년도 3월 달보다 지금 거래량이 더 작을 수가 있어요. 작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체 합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MW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알트코인도, 알트 시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알트 전체적인 시총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알트 시총 보시면, 거래량 보시면요, 지금 예전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이 거래가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3월달 이때 거래와 지금 알트 시총 거래를 보시면 뭐 게임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훨씬 더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용환 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 전망 예상하시는 부분들이, 결국 코인들이 중요한 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 시총의 부담을 극복해내는 저변을 확대하며 실사용이 늘어나며 인프라와 펀더멘털이 튼튼해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2월, 2월 안에 비트코인이 35,000달러를 가게 된다면 현재 가격 대비 4에서 4.3배가 되어야 되는, 그럼 비트코인 시총이 680조, 그리고 리플이 만약에 22달러가 된다라고 하면 현 가격 대비 75배 증가하여 리플 시총은 대략 1100조가 됩니다. 후덜덜 애플, 아마존 시총 아시죠? 주식처럼 접근하기는 어렵겠지만 680조라면 삼성전자의 더블이 넘습니다.
견고한 펀더멘털 혹은 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실사용처 증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남미 등 국가에서 법정화폐로 채택을 한다든지 전 세계적인 혁신의 물결, 반향 등이 나와야 되지 않는 한 급하게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엄청 오르면 좋겠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나 저항적인 요소들이 많은 가운데서 꾸준히 우상향 해주길 바라면서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거 3, 4년을 기준으로 향후 미래, 실제로 1, 2년 앞도 어떻게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급변하는 시대가 오겠지만 현실적 이해 상충들로 조금은 버겁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등하고 급락하는 사이클이 저는 개인적으로 30에서 50% 정도로 판단합니다. 또 반복하다 보면 시장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성을 또 한 번 지적할 테고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2020년 BTC 반감기 후 혹은 2021년 전에는 또 한 번의 암흑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섭고 두려우면서도 희열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하루 분석하고 대응하면서 욕심을 덜 부려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번 영상에 대한 후기를 마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용환님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이 680조 그리고 리플이 만약에 1100조가 되면 삼성전자 시총의 2배가 되고 또 이제 애플, 아마존 시총이 얼마냐, 지금 이제 비슷한 또 의견을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 아티스트 조님이 리플 만원, 2만원 가면 시총이 얼마일지 생각해봐라. 이 애플, 구글 시총이 얼마냐. 그래서 이제 CJ님이 또 친절하게 써주셨어요. 10월 23일자 현재 애플 1조 840억 달러, 구글 860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 2000억 달러, 비트코인 지금 1357억 달러, 리플은 이제 118억 달러인데, 이렇게 이제 CJ님이 친절하게 써주셨는데, 일단 이건 이제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지금 애플 그리고 구글처럼 이런 주식시장과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뭐 리플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이제 이런 리플이 뭐 직원 수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직원 수가 몇 명 되지도 않는 이런 리플사가 직원 수가 진짜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되는 뭐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대기업들을 앞지를 수 있느냐, 시총을 넘어설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좀 이거는 저는 관점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암호자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주식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아니고 오히려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 아까 이제 CJ님이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2천억 달러입니다. 2천억 달러인데 이 기사에 나와 있는 2018년도 이때 이제 6천억 달러였어요. 6,280억 달러. 이때 대비해서 지금 3분의 1, 2천억 달러니까 3분의 1 가격인데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금시장은 얼마냐? 금시장은 보시면 7조 달러입니다. 7조 7천억 달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이제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 암호화폐 시장 2천억 달러밖에 현재 2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금시장의 10%만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3배 이상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돈의 역할, 리플 같은 경우는 뭐 돈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주식 시장이 아니라 이 전체 자산 시장에서 돈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베이스머니, 뱅크머니 해서 보통 이제 지난번에 제가 뭐 20조, 50조에서 70조 이야기를 했는데, 70조 달러를 이야기했는데 좀 더 이제 더 늘어나서 90조 달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폐 리플이 하려고 하는 역할이 어떤 돈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전체 90조 달러에 해당하는 이 돈에서 10% 9조 달러만 리플사가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 아까 이제 뭐 리플사가 지금 이제 얼마 하겠죠? 아까 여기서 리플이 1100조가 된다. 만약에 22달러가 되면 1100조가 되는데 지금 90조 달러, 전체 돈의 90조 달러의 10%인 9조 달러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9조 달러면 9천조입니다. 9천조. 그래서 이거에 또 이제 9배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기업들과 같은 선상에서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뎁들 같은 경우는 약간 기업의 어떤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코인들도 있지만,
또 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는 생각하는 시총 자체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